네,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아, 조정의 시작인가? 네, 주식을 팔 걸 이렇게 또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파시길 잘한 거예요. 네, 일단은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의 변화, 즉 주가가 하락의 포인트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급 동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살짝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부분이 다시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해외 시장 쪽에서 나타난 재료들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썩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악재, 나쁜 재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뭐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제한적이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국면들은 오히려 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그런 어떤 속상함, 그런 것들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료적인 부분들이 크게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들 또는 전체적인 주가, 시장 이런 큰 흐름 속에서의 추세만 보고 대응하신다면 그냥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음봉으로, 네, 뭐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는 사실 저점을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달려있고요. 수급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분봉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일단은 9시 한 40분, 50분경에 만들어진 저점을 반등 시도가 굉장히 약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어 내려오면서 그 저점보다 더 아래쪽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요, 일단은 저점 지지, 최소한의 지지 라인 때는 2386포인트, 즉 9시 50분경에 만들어진 그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한번 파고 내려간 것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그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그 첫 번째 형성된 그 지지라인 대를 유지해주는 그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냥 횡보로 진행이 되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뭐 상황은 나쁘지 않겠죠.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10시 한 30분경에 형성된 2383포인트 이 구간의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늘 저점을 어디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해집니다.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상태라면은 일단은 네, 매수를 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시황, 시세, 추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홀딩 전략만 유지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비중이 조금 약하다 싶은 종목들이 있죠. 정말 괜찮은 주식인데 비중이 조금 약해. 이런 것들은 막 더 담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었던 주식인데, 오늘 좀 싸게 나왔네? 아직 안 샀지만, 지금은 좀 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주식들은 또 매수를 막 하셔도 크게 문제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 그런 포지션들은 일단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저점 구간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죠. 네, 난리 부르스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충분히 저점을 잡았다 싶으면 그냥 튀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거래가 터진다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액션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래가 없이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겠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네, 자기 순서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비슷하게 저점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의 종목들이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내 차례가 되면 이런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 국면에서는 이렇게 저점권, 바닥권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은 탄탄한 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막 네, 사고 싶은 거 있었지만 더 사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7%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수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만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인지는 상황을 보고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 동향 보도록 해야 되겠죠. 네,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원대 순매도입니다. 아침에 순매수로 들어왔다가 이제 매도를 조금 확장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뭐 저점을 잡았다 어쨌다라는 느낌을 갖긴 좀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향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면은 일단은 오전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조정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오후 시점에서 이 외국인 매수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뭐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도가 조금 들어가다가 이것을 축소해서 뭐 보합 수준까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순매수로 넘어갈 수 있다라면 더없이 좋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면 꼬리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반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대형주 쪽이 일단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왜 팔고 있느냐? 뭐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간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최근에 매수하기 시작한 종목들 보시면 바닥권에서 접근이 된 것들이거든요. 올라가 봤자 5% 많이 가야 10%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차익 매도 들어가겠다. 이거는 외국인들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물론 자금이 크기 때문에 10% 뭐 15% 또는 20% 정도만 나와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 에서는 네, 5% 10% 먹으려고 외국인들이 차익 매도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자, 매수와 매도의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재료들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백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불확실성을 또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험자산 또 위험한 거 아니야? 다시 안전자산 가야 되겠다.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에 의한 어떤 흔들림이지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들어갔다는 거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매집이 들어갔었던 종목들, 뭐 투자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것, 또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군들은 일단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지 절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오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여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이제부터 공격적으로 나와서 시장을 완전히 끌어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연기금만 좀 순매수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연기금은 그냥 좀 얄밉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얘네들도 뭐 나름대로의 어떤 차익 매도라든지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조금 지금은 얄미운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순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10월달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팔았던 그 개인들의 기조가 지금 다시 매수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들이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뺏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의 이동은 여전히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쭉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카카오는 추세가 지금은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점, 네, 뭔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관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요. 네, 단기적 반등,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로 말씀 좀 드렸죠.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게 기술적 반등 치고는 좀 세다. 네, 그 얘기 들었었는데 조정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라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 개선 위주 그런 종목들 쪽으로 접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것도 한번 살펴보죠. 외국인들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쌍끌이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동안 워낙 개인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개인들 매도는 또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에서 개인들 매도가 나온다. 약간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순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글쎄요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오늘은 이제 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그 조정,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좀 있게 있는데요.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그냥 전일 상승에 대한 폭을 조금 반납하는 정도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보다는 오후가 훨씬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좋은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또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의 변화들, 뭐 1, 2% 정도 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동안 매수했었던 부분들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LG화학의 좀 안 좋은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 좀 특징적인 게 삼성 SDI는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변동폭이 좀 있죠. 이게 LG화학보다도 SDI가 더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다 같이 통째로 묶어서 떨어질 때는 같이 빠질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LG화학하고 좀 다른 것은 SDI 같은 경우는 지지선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LG화학은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나쁘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요. 만약에 오늘까지는 두고 본다 치더라도요. 오늘 이후로도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LG화학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오전 장세에서는요, 별 볼 일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오후에 외국인들이 돌아설 것인가, 그 여부,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저점권,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권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놓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기회가 온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